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우리는 팔과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은 88쪽 말하기 부분을 할 텐데요. 말하기 부분을 하기에 앞서 먼저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왜 안 와요? 3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시간. 그래서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3시간이나 라고 얘기했는데 좀 이상해요. 약속을 했는데 3시간을 기다려요. 3시간을 기다린다 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책에는 3시간을 기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좀 이상해요. 3시간을 기다렸는데 왜 안 와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촉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나서 늦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접촉사고가 나다라고 하지 않고 접촉사고를 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사고가 나다인데 누가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접촉사고를 내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접촉사고를 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둘 다 똑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가 났어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쁜 결과. 나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8과에서 공부했던 문형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접촉사고를 내는 바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접촉사고를 내는 바람에 늦었어요. 미안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접촉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입원해서 다른 부분도 검사를 받으면 편해요.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김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병원에 간 김에 과거로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병원에 간 김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지 그래요. 검사를 받지 그래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검사를 받으면 병원비, 병원에서 검사한 비용, 검사비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내요? 보험회사에서 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하기 부분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과 사건과 사고 말하기 메이 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3시간이나 기다렸잖아요. 미안해요. 오다가 접촉 사고를 내는 바람에 합의를 하느라고 늦었어요. 메이 씨, 몸은 괜찮아요? 네,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네요. 병원에 간 김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지 그랬어요. 그것도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같이 병원에 가요. 괜찮아요. 병원에는 내일 다시 가려고요.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빨리 밥 먹으러 가요. 자, 다음 89쪽 듣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모임에 못 가요. 모임에 못 가요. 좋아요? 나빠요? 나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문형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모임에 못 가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이렇게 끼쿵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이 뒤에 있는 차에는 에릭 씨가 타고 있고요. 앞차 주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요. 에릭 씨한테 당신 뭐야? 당신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릭 씨가 생각할 때는 What? 왜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앞차 주인이 잘못했어요. 갑자기 멈춰서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차 주인이 화내면서 에릭 씨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에릭 씨가 상호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상호 씨가 전화를 받고 나서 에릭 씨 괜찮아요? 몸은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고 하나씩 설명을 자세히 해줍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세요. 이 사고 난 현장을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셀카를 찍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고 현장을 찍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차가 이대로 있으면 다른 차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는 이 차를 길 옆으로 이렇게 세워놔야 됩니다. 길 옆으로 주차하세요. 아니면 잠깐 주차하는 거, 정차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사진기를 사용하는데요. 요즘 한국 사람들은 카메라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듣기 부분에도요, 카메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듣기 부분을 같이 듣고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에릭 씨와 상호 씨의 전화 통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여보세요? 상호 씨, 저 에릭인데요. 네, 에릭 씨. 왜 안 와요?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저 접촉 사고가 나는 바람에 모임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제 실수가 아닌데 앞차 주인이 제 잘못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했어요. 에릭 씨, 몸은 괜찮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보험 처리를 해야 하니까 보험회사에도 전화하세요. 네, 경찰에는 신고했어요. 보험회사에도 연락할게요. 그리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두세요. 그리고 차를 옆으로 주차하고 차에서 경찰하고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세요. 앞차 주인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네, 알겠어요. 보험 처리가 다 되니까 병원에도 꼭 가시고요. 모임 때문에 지금은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모임이 끝나자마자 갈게요. 괜찮아요. 다시 전화할게요. 자, 듣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에릭 씨와 상호 씨의 전화 통화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에릭 씨는 상호 씨에게 왜 전화했습니까? 모임에 못 가서 미안해한다고 이야기하려고. 자,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고?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더 좋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에릭 씨는 경찰과 보험회사에 접촉사고를 신고했다. 경찰에는 연락을 했어요. 보험회사에는 아직 연락을 안 했죠. X가 되겠죠. 상호 씨는 모임에 안 가고 에릭 씨를 데리고 병원에 갈 것이다. 아니죠. 상호 씨는 모임이 끝나고 나서 에릭 씨에게 가볼 겁니다. 에릭 씨는 사진을 찍은 후에 경찰과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릴 것이다. 네, 맞습니다. 상호 씨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요.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했죠. 자, 다음은 90쪽에 있는 읽기 부분에 나오는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빗길이라는 것은요, 비가 와요. 비가 올 때는 운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비가 오면요, 길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끼익 하고 오랫동안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빗길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빗길 교통사고라고 얘기합니다. 빗길 교통사고 때문에
이 땡땡씨와 김 땡땡씨가 다쳐요. 아니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요 저는 땡땡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땡땡씨가 아니라 모씨라고 얘기합니다. 이모씨, 김모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땡땡씨라고 하지 말고 이모씨, 김모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에 불이야 하고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나면요 사람이 다칠 수 있죠. 그리고 심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죽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이라고 하고요. 다치는 것을 부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상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치는 것을 중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다쳤어요 라고 하는 것을 경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상, 경상은 뉴스를 볼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우리 책에서는 아니면 시험을 볼 때는 부상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죽거나 다쳐요. 다치거나 죽어요.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인명피해,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고요. 불이 났기 때문에 물건이, 건물이 다 불에 없어졌습니다. 시설이 다 망가졌어요. 고장났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산 피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요.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어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산피해는 10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봅시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임준 선생님 은행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100만 원을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10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전화로 사기를 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 이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55억 원, 이거는 1년 동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55억 원입니다. 이번 달 55억 원, 다음 달 55억 원, 그 다음 달 55억 원. 그래서 매달 55억 원의 피해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기 부분을요.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빗길 교통사고 2명 사망. 29일 오후 9시 40분께 충주시 양성면 38번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장모 씨와 이모 씨가 같은 날 오후 11시께 사망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매달 55억 원. 인기배우 이모 씨 택시 운전기사 폭행 혐의로 체포. 어젯밤 서울 응암동 주택 화재. 1명 다쳐. 자, 읽기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젯밤에 일어난 사건 또는 사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어제 일어난 일은 빗길 교통사고죠. 빗길 교통사고가 어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전화 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매달 55억 원이다. 네, 맞습니다. 매달 55억 원. 배우 이모씨가 빗길 교통사고로 다친 택시기사를 구했다. 전혀 다르네요. 배우 이모씨는 폭행 혐의로 구속됐죠. 울산 빗길 교통사고로 다친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1시쯤에 퇴원했다. 아니요. 일단 울산이 아니고요. 빗길 교통사고로 다치지 않았고요. 사망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X가 되겠죠.